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방금 들은 사람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기만 하고 튀어나오지 않을 때 씁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자주 섞인 한탄을 하신 적 없으십니까? 아이고, 나도 이제 다 됐네. 머리가 굳어서 팽팽 돌아가질 않아. 역시 나이는 못 속여.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AI 툴을 도입한다고 할 때 호기심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고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그냥 하던 대로 할래.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저걸 배워라며 뒷짐지고 물러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인간의 뇌가 20대의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죽을 때까지 내리막길만 걷는다고 믿습니다. 뇌세포는 매일 죽어나가고 기억력은 감퇴하며 결국 멍청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0대만 넘어도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고 현상 유지를 목표로 삼습니다. 그게 나이 들매 순응하는 지혜라고 착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 믿음이 거대 제약회사나 미디어가 만들어낸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뇌가 60세, 70세, 아니 9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성장하고 물리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면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나이 탓을 하며 스스로 뇌를 죽이고 있는 당신에게 바치는 뇌과학이 밝혀낸 가장 충격적이고 희망찬 회춘의 보고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아마 에이, 아무리 그래도 20대랑 50대랑 같냐, 돌아서면 까먹는데 무슨 성장이냐 라고 반박하고 싶으실 겁니다. 물론 반응 속도는 느려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뇌가 퇴화해서가 아니라 뇌 속에 저장된 데이터가 너무 방대해서 검색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텅 빈 컴퓨터가 부팅이 빠른 것과 같습니다. 성능은 데이터가 꽉 찬 슈퍼컴퓨터인 여러분이 훨씬 뛰어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입버릇인 내 나이가 어때서를 노래 가사가 아니라 뇌과학적 팩트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한다. 신경 가소성과 런던 택시 기사. 첫 번째 팩트는 뇌과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인 신경 가소성입니다. 과거에는 성인의 뇌는 굳은 콘크리트와 같아서 변하지 않는다가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폐기된 이론입니다. 현대 뇌과학은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하고 성장하는 플라스틱과 같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엘리너 맥가이어 교수가 진행한 런던 택시 기사 연구입니다. 런던의 택시 면허 시험은 더 지식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습니다. 복잡하기로 소문난 런던 시내에 2만 5천 개의 도로와 수천 개의 랜드마크를 내비게이션 없이 머릿속에 다 외워야 됩니다. 보통 3, 4년이 걸리죠. 맥가이어 교수는 이 시험을 통과한 베테랑 기사들의 뇌를 MRI로 찍어보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뇌에서 공간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뒷부분이 일반인보다, 심지어 버스 기사들보다 훨씬 더 크고 두꺼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운전 경력이 오래된 기사일수록, 즉 나이가 많을수록 해마가 더 컸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이가 들어도 뇌를 빡세게 쓰면 뇌세포는 새로 생겨나고 신경망은 더 촘촘해져서 물리적으로 뇌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머리가 굳었다고 느끼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난 10년 동안 매일 똑같은 길로 출근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업무만 처리하며 뇌를 자동 주행 모드로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이것이 뇌의 제1원칙입니다. 당신의 뇌는 늙는 게 아니라 게을러진 것입니다. 젊음은 속도지만 나이 듦은 깊이다.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
두 번째 팩트는 심리학자 레이먼드 카텔이 분류한 두 가지 지능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능을 암기력이나 계산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유동성 지능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유동성 지능은 20대의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합니다. 순발력이나 단순 암기에서는 젊은 친구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퀴즈 대회가 아닙니다. 인생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마라톤입니다. 여기서 보통 40대 이후부터 빛을 발하는 결정성 지능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경험, 어휘력, 언어 능력, 그리고 흩어진 정보들을 연결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통찰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결정성 지능은 50대, 60대를 지나 70대까지도 계속 상승합니다. 워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 같은 투자 대가들이 90세가 넘어서도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 결정성 지능 때문입니다. 젊은 뇌가 빠른 CPU라면 늙은 뇌는 방대한 빅데이터와 고도로 학습된 AI입니다. 젊은이들은 지도를 빨리 읽지만 당신은 지도가 없어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젊었을 땐 총명했는데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총명함을 넘어서 지혜라는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AI 시대에 단순 계산이나 암기는 기계가 다 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진짜 능력은 전체를 조망하고 본질을 꿰뚫는 결정성 지능입니다. 즉, 지금이 바로 당신의 뇌가 가장 비싸게 팔릴 전성기입니다. 늙었다는 말이 당신을 죽인다. 상동적 위협과 수명. 세 번째 팩트는 예일대학교 베카레비 교수의 섬뜩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녀는 660명의 노인들을 23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즉 나이 들면 지혜가 쌓이는 것이다를 가진 사람들과 부정적인 태도, 즉 나이가 들면 쓸모 없어진다를 가진 사람들의 수명을 비교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평균 7.5년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것은 운동, 금연, 혈압 조절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 즉 약 4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치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상동적 위협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기억력이 나빠져라는 사회적 편견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순간 뇌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 코르티솔은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를 공격해서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즉, 아이고 내 머리야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뇌세포를 학살하고 있는 셈이죠. 실험에서 노인들에게 당신은 현명합니다라는 단어를 노출시킨 뒤 기억력 테스트를 하면 성적이 20대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치매, 요양원 같은 단어를 노출시키면 성적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신을 늙게 만든 건 세월이 아닙니다. 나는 늙었어라고 믿는 당신의 마음가짐이 당신을 생물학적으로 늙게 만듭니다. 늙지 않는 뇌의 비밀, 슈퍼에이저와 불편함. 네 번째 팩트는 하버드 의대와 노스웨스턴 대학교가 연구한 슈퍼에이저들의 공통점입니다. 슈퍼에이저는 80대임에도 불구하고 50대, 심지어 20대와 맞먹는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뇌를 MRI로 찍어보니 인지 조절과 주의력을 담당하는 전대상 피질이 일반 노인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유전? 보약? 아닙니다. 바로 지독한 불편함을 즐기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은퇴 후에도 편안하게 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거나 복잡한 악기를 연주하거나 고난도의 신체 운동을 하는 등 뇌가 힘들어 죽겠다고 비명을 지를 만큼 어려운 과제에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리사 펠드먼 베럿 교수는 말합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려면 뇌를 피곤하게 만들어야 한다. 익숙한 십자 말풀이나 스도크는 도움이 안 된다. 뇌가 그만하고 싶다고 느낄 만큼 좌절감을 주는 어려운 일을 해야 한다. 근육을 키우려면 찢어지는 고통이 필요하듯 뇌세포를 키우려면 인지적 고통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소파에 누워 TV만 보며 편안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녹아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불편함이 곧 젊음입니다. 고생을 사서 하십시오. 그것이 불로초입니다. 자, 이제 늦었어라는 패배주의를 집어치우고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뇌를 만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뇌를 20대로 되돌릴 3가지 실전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첫째, 금지어를 설정하십시오. 오늘부터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뭘, 왕년에 이 3마디를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벌금으로 10,000원을 내거나 스쿼드 20개를 하십시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합니다. 스스로를 노인으로 규정하는 언어를 삭제하십시오. 대신 나는 아직 성장판이 닫히지 않았다. 내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뇌는 당신이 믿는 대로 작동합니다. 둘째, 완전히 낯선 것을 하나 배우십시오. 당신이 평생 해본 적 없는 분야여야 합니다. 평생 문과였다면 코딩을 배우십시오. 평생 기계치였다면 영상 편집을 배우십시오. 악보를 볼 줄 모른다면 피아노를 배우십시오. 어렵다,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 때 뇌에서는 BDNF라는 기적의 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것은 뇌세포의 비료입니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버벅거리는 그 순간이 뇌가 젊어지는 시간입니다. 셋째, 숨이 찰 때까지 운동하십시오. 뇌는 몸의 일부입니다. 심장이 힘차게 펌핑해서 뇌로 산소와 혈액을 쏴주지 않으면 뇌는 굶어 죽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해마의 크기를 키우는 가장 확실하고 즉각적인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옆 사람과 대화하기 힘들 정도로 숨이 차게 뛰거나 걸으십시오.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질수록 뇌세포도 단단해집니다. 몸이 늙어서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안 해서 몸과 뇌가 늙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3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째, 뇌는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 나이 탓하지 마라. 당신이 런던 택시기사처럼 뇌를 쓴다면 당신의 해마는 80세에도 커진다. 둘째, 젊음은 속도지만 늙음은 지혜다. 결정성 지능은 나이 들수록 빛난다. 당신은 느려진 게 아니라 깊어진 것이다. 셋째, 편안함이 뇌를 죽인다. 슈퍼 에이저가 되고 싶다면 불편함을 선택하라. 배우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제가 당신의 뇌를 회춘시킨다. 미국의 시인 사무엘 울만은 그의 시 청춘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한다. 장밋빛 뺨, 붉은 입술, 유연한 무릎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여러분의 주민등록상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오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호기심을 잃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푸르른 청춘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난 다 알지라며 호기심을 끄는 순간 당신이 20살이라 해도 이미 노인입니다. 부디 오늘 밤 뇌에게 새로운 장난감을 선물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잠드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뇌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한 건 언제나 나는 늙었어라고 포기한 당신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60세, 70세, 딱 좋은 나이입니다.
세상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가장 현명하게 배울 수 있는 나이니까요. 당신의 뇌는 지금 당신의 새로운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